네, 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또 많이들 이제 책이나 여러 검색이나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통해서 많이들 이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보고서 작성 방식 이런 건데요. 보통은 이제 보고서 준비를 하면서 이런 양식이나 순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들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 책들도 많고요. 근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양식이나 순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보고서를 쓰는 이유를 이제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양식이나 순서도 보고서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내가 응용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무언가를 이제 보고하고 확인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어떤 문서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어떤 내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허점들을 이 보고서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우리 사업의 지금 핵심이 무엇이구나라는 것들을 이 작성을 통해서 또 스스로 이제 깨닫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이 단순히 컨펌을 받기 위해서 예쁘게 써야 되고 잘 써야 되고, 그래서 양식이 중요하고 틀이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보고서를 통해서 내가 하려는 일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다라는 걸 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잘 되어야지 앞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떤 보고서 쓰는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본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야지 양식의 순서라든가 전개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도 헷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이 논리가 이게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 엉뚱한 양식에다가 엉뚱한 보고서를 쓰는 그런 이제 이상한 이제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이나 순서나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쓰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의사결정자에게 올리는 문서죠. 그래서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이게 보고서가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하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그래서 내가 뭘 결정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의사결정자의 눈에는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쓰는 사람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보고서를 이제 써야 되는 거죠. 크게 이제 보고서는 제목과 개요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시 현황, 문제점, 해결 방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현황, 문제점, 해결 방안에 해당되는 이 내용 중에 이번 보고서의 포인트가 현황을 알리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이 현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목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이번 보고서는 지금 현재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이런 고객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하는 보고서, 이런 식의 이 문제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제목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해결 방안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이 해결 방안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제목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제목으로 올라가게 되고, 만약 현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목으로 뽑았다, 키워드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개요에 나오면서 제목과 개요만 봐도 현황, 문제점, 해결 방안이 이제 한눈에 이제 보이도록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중요한 이제 보고서의 이제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똑같은 관점에서 문제점이 제목으로 들어가 있다면 현황과 해결 방안이 이제 개요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처럼 제목과 개요만으로도 보고서의 핵심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내용은
이 제목과 개요에서 어떤 내용, 그 핵심을 보완하는, 일종의 보완하는 자료들을 순서대로 이제 나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구체적이고 최대한 좁혀서 사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결과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처럼 뭔가 구체적인 숫자를 써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핵심 키워드를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어떤 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보고서를 통해서 뭔가 이런 이점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이점을 보는 수요자 관점에서 제목을 뽑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목은 반드시 구체적이되 순문자를 넣지 않아야 되고 직관적이고 명사나 명사형으로 끝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안을 붙이는 것과 붙이지 않는 것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부분만 해도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은데 핵심은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써라 라는 게 이제 제목을 쓰는 방식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세 가지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압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보고서의 결론과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개요만으로도 핵심 내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결론과 핵심 메시지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제목에서 해결 방안을 간구했다면 개요에서는 현황이나 기대 효과를 부각시켜 정리한다.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제목이 하나의 키워드를 건드렸다면 나머지 두 가지는 개요에서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요가 5줄을 넘지 않도록 압축해야 된다. 그래서 앞서도 다시 얘기드렸지만 제목과 개요만으로도 이 보고서는 봐야 하는 보고서구나.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판단을 뭐 거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제목과 개요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의사결정하시는 분은 이 보고서를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내용 아무리 잘 정리하고 잘 장황하게 넣어놔도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제목과 개요에서 핵심을 잘 전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요겁니다. 요거 세 가지만 저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현황, 문제점, 해결 방안.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하길 바랬다. 뭐 이 세 가지가 정리하면 자연스레 배경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아마 붙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이 세 가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은 지금 이 보고서의 법칙이라는 최근에 출간된 그 책에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은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런 어떤 논리적인 흐름에 대한 설명도 있고 되게 다양한 템플릿을 보여주는 보고서의 어떤 샘플들이 있습니다. 이 저자분이 그 정부기관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정부기관 관련된 어떤 문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제 생각에 이제 기업 비즈니스 하는 분도 봐도 되지만 샘플만 보면은 어떤 정부기관에서 이제 보고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활용하기에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요 표를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요게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거 꼭 반드시 기억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보고서 잘 작성하는 어떤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습관의 핵심은 제목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요는 보고서의 핵심을 압축해야 된다. 내용에는 현황 문제점 해결 방안을 잘 넣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부분을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은 그걸 매일매일 습관처럼 이렇게 작성해보는 연습을 해본다면은 뛰어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3,500명 정도가 조회한 인기 높은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보고서 내용 한번 보시고 책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